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가져온 산업 보고서는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산업 보고서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APR을 비롯해서 비올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좋은 편인데, 그 중에서 스킨 부스터라는 새로운 산업군이 또 나타나게 되면서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에서 이미 보고 있지만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산업보고서로 스킨부스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스킨부스터라고 하는 이 선구자는 최근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이제 압도적인 회사는 리쥬란이라는 제품으로 파마리서치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스킨부스터를 하겠다는 회사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먼저 스킨부스터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부스터는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서 피부 컨디션을 개선하고 윤기와 탄력을 주는 시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킨부스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단 작용에 대해서 먼저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킨부스터와 대부분 비교를 하는 게 이제 필러랑 그 다음에 보톡스 이런 게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먼저 이 스킨부스터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이제 표피, 진피, 피하지방 이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 보시면은 이렇게 표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진피층, 그리고 이 아래층인 피하지방이 있습니다. 이 스킨부스터는 이 진피층에 작용을 줘서 피부를 개선을 자체적으로 좀 탄력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은 피부의 좀 재생 자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 스킨부스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노화 자체가 이제 이 진피층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그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노화에 상반되는 이 주름이나 피부 처진 현상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 스킨부스터의 작용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부스터는 진피층이 구성 성분을 직접 주입을 하거나 섬유세포를 자극을 해서 피부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이는 이제 약물들은 이제 물광주사, 샤넬 주사, 그리고 리쥬란 힐러 등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첫 번째 시술 이후에는 3에서 5회 정도 반복 시술이 권장이 되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매출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이 에스테틱 시장의 형성이고, 스킨부스터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출이 나타난다는 게 주요한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에스테틱, 침습적으로 하는 에스테틱 의료기기들이 이제 필러 그리고 보톡스가 또 있습니다. 필러와 보톡스는 실질적으로 노화와 주름을 개선을 하는 것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 방지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지만,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주입을 하는 거고,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근육 긴장과 같은 인위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이 제품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스킨부스터는 그 자체를,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노화 그리고 주름 개선을 유도를 하는 게 이 스킨부스터의 특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부스터는 자체적으로 좀 기술 개발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시장 개화가 좀 늦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 1999년에 이제 개발이 됐었고, 보톡스도 이제 2002년에 상용화 됐었지만, 파마리서치의 이제 PDRN, PN, 저희가 얘기하는 리쥬란이죠. 이 스킨부스터가 2014년도에 좀 비교적 늦게 나타낸 게,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마리서치가 대표적인 이 스킨부스터인데, 국내 관련 매출액이 연평균 46%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한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의 국내에 대해서 좀 성장 속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환자 수가 117만 명으로 전년 대비해서 93% 증가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 자체가 팬데믹 2019년에 있었던 팬데믹 최대치보다 2.3배가 증가한 수치이고 이 외국인 이 환자들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라고 보면은 대부분 피부과 진료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 진료 과목 중에서 56%로 우리나라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 이제 방한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관광 의료로 오신다는 것들이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수치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추세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고 의료 관광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많아 보인다는 게 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목적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되면은 관광보다도 경증 치료 그리고 미용 자체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60% 넘어간다는 거를 이 자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필러 그리고 보톡스 쪽, 이 보툴리늄 톡신 쪽도 성장이 가파른데 스킨 부스터 쪽도 이에 대해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회사 내 관계자에 따르면은 프로모션상 파악되는 내수 의료기기 중 외국인 고객의 비중이 3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 자체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맞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의료기기 자체는 허가받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방문 외국인들이 이미 허가되어 있는 한국에 오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의료기기가 허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그 스킨 부스터를 맞게 되는 그래서 수요가 창출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이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장 규모 자체도 그래서 해외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스킨 부스터 시장 자체도 연평균 8.6%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이 글로벌 리서치 회사들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에스테틱 시장에 비해서 이제 톡신과 필러처럼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스킨 부스터가 이제 에스테틱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시장 침투율이 아직 낮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에 대한 주목도가 아직은 조금 낮은 시장 개화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더 큰 상태라는 게 이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마리서치가 지금 국내 시장 선점을 토대로 발빠르게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한 상태이고 추정 점유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2.4%에 불과하지만 제품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장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는 게 스킨 부스터 시장의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K-뷰티의 최대 수출국인 이 미국 시장에서 이 스킨 부스터 시장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개화되어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 FDA에서는 스킨 부스터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기로 스킨 부스터가 허가를 받은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규제를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되는 단계를 또 거쳐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규제기관에 승인을 할 때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3년 5월에 이제 에브비가 하이루론산 성분이 이제 스킨바이브라는 그 거칠기 개선 용도로 사용되는 이 의료기기가 FDA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스킨 부스터에 대한 승인 여부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허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이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인 리쥬란에 대한 인허가 현황이 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이 표에 정리를 했고 파마리서치, 휴젤, 그리고 휴메딕스, 바이오FDNC, 그 다음에 최근에는 휴메딕스와 같이 하고 있는 LNC 바이오라는 회사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는 이제 바이오비주와 그리고 바이오FDNC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으로 2025년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스킨 부스터하고 필러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스킨 부스터가 좀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지역은 이제 중국입니다.
예,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스킨 부스터에 비해서 비교적 낮은 시술가로 경쟁력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가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출 자체에서는 시장 점유율 자체에서는 좀 높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제품을 거의 한 7에서 8만 원 정도의 낮은 시술가로 제공을 하고 있고 타 제품들은 평균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반값에 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나 시장 우위 측면에서는 가져갈 만한 룸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좀 주목하실 만한 부분이 최대 주주가 청담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청담 글로벌은 실리콘2와 비슷한데 중국 쪽 실리콘2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최덕주 대표가 제중동포 3세로 중국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화장품 인증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마케팅 쪽에서 유통망도 가지고 있고 마케팅 쪽에서 충분한 회사의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이 바이오 비주얼의 판매량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내고 난 뒤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인데 이제 어제 보고서를 내고 한 12% 정도가 올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바이오 FDNC라는 회사가 좀 주목받을 만하고 기술력 측면에서도 바이오 FDNC를 따라올 수 있을 만한 회사는 많지 않아 보여서 그 부분에서 계속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짧게로 분기별로 봤을 때는 좀 실적이 안 좋은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스킨 부스터 시장이 앞으로 커짐에 따라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충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탐방 보고서로 탐방을 갔다 왔던 기업이고 저희 찾아보시면은 탐방 보고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식물세포 플랫폼 기반으로 바이오 소재를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는 GFX 그리고 화장품 원료 쪽, 그 다음에 성인 인자, 그리고 PCX라는 완제품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면은 다 지금 스킨 부스터 에스테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식물세포를 바탕으로 해서 에스테틱 쪽으로 완제품 형태 그리고 뭐 원재료 형태 그런 식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핵심적인 경쟁력은 250여 개의 생물 세포주로 원하는 유효 물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배양부터 대량 생산까지 전 과정을 수직 계열을 한 부분입니다. 이 식물 세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원료들이 너무나도 많고 250개의 식물 세포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회사가 얘기했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원료들을 뽑아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어떤 원료가 좀 유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유행되는 그 원료들을 대응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배양 원가 자체가 대부분의 동물 세포는 동물이 좀 이제 성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이 식물 세포는 빠르게 배양이 가능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 고정비 비용이 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비용도 적고 변동비 비용도 적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50% 정도로도 충분히 높은 고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이 회사의 특장점이고 지금 바탕으로 지금 이전 실적을 다 봤을 때도 매출액이 좀 아직은 낮지만 영업이익률이 30%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회사의 주요한 경쟁력이자 특징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식물 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장인자를 활용한 스킨 부스터 원료 완제품을 ODM 그리고 OEM 자사 브랜드를 통해서 제조하고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매출액 성장률은 거의 매년 30%씩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25년 1분기 GFX 매출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0% 증가한 24억 원을 기록을 했다는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 배양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스킨 부스터용
유효 물질을 개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성장 잠재력도 높아 보인다는 게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스킨부스터와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렸고, 스킨부스터 산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충분히 큰 시장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저희가 보고서에 더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고서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